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5일 새벽 6시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영아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15곳이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대형 병원 5곳을 포함해 접합 수술을 하는 수도권 병원 대부분의 전화를 돌렸지만 환자가 너무 어리다, 진료볼 의사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구급대와 부모가 필사적으로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난은 이 만성화된 문제지만은 정부가 2,000명 정원을 발표를 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핵심이 의사들이 이런 응급수술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모자라고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손가락 잘린 아이 수술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손가락 잘린 아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119와 부모가 사방을 헤매고 다녀야 되는 이런 사태는 이제는 이건 정부 책임 아닙니까? 이것까지 의사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게 지난 2월 6일 이른바 의료개혁을 시작해놓고 거의 9개월이 넘었는데도 필수 의료, 응급, 그 다음에 지역 의료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면 이거는 완전한 정책의 실패고 정부의 책임이지 이것까지 전공의들한테 떠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공의들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전공의 타령하면서 오늘날의 실수를 떠나간 전공의들에게 넘기고 있는 이 정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작금의 사태를 마치 주범을 전공이라고, 떠나간 전공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정협의체가 어제도 만났지만은 그냥 헛돌았습니다. 공회전하고 말았습니다. 다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미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의미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협의는 딱 2사람이 하면 됩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지 그 밑에 장관 총리 또 국민의힘 의원 또 무슨 의사협회가 아닌 다른 대표성이 없는 의사단체가 나와서 제안을 해봤자 그거 다 헛도는 겁니다. 헛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헛돌지 않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법정단체인, 즉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를 대표해서 협상을 할 자격이 있는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야 이게 헛돌지 않고 이야기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있다면은 그 결론은 단순하게 내려야 됩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는 것은 뻔합니다. 정부나 국민의 힘은
이런 회의를 하는 척 해가지고 나중에 의사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논리 정연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의사고 변호사고 또 교수입니다. 이분이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 문제의 핵심인 정봉희 대표 그리고 어대성 대표도 넣어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어제는 개혁신당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종의 합의라고 할까요? 동의를 받아낸 것은 2025년도 신입생 모집은 중단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는 일단의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은 정당이지만은 내년에는 그러니까 4,500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사람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급된 사람이 내년에 돌아오는 인원이 한 3,000명 될 테니까 여기에다가 4,500명을 보태가지고 7,500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선전을 해왔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교수도 시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명 늘리기로 한 지난 2월 6일 이후에 이 정부는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아가 그 갓난 아기가 손가락 잘린 걸 수술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야 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문제는 이제 더 악화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악화되는 것에서 시간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히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료대란은 시간이 흐르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시간을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악화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속도로 악화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년은 4,500명 모집한다. 그러나 2026학년도는 완전히 백지화한다. 라고 선제적으로 나왔더라면은 아마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제 모집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학생들도 응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는 안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는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내년 되면은 2025학년도, 앞으로 한 2, 3년은 신입생 모집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확실하게 된 게 올해 의사 배출수가 올해에서 내년에 걸쳐서 신규 의사 응시자가 확 줄어버렸고 전문의 응시자가 확 줄어가지고 합쳐서 한 5,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5,000명을 새로 전문의와 신규 의사로 배출해야 될 상황인데 배출이 안 되니까 결국 5,000명이 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5,000명의 의사를 줄여버렸습니다. 의사 줄이는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에 성공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실패하고 있고 의사 가문에는 대성공했습니다. 그 결과가 18개월 영아가 손가락이 잘려도 수술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슬아슬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쯤 되면은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목석이 아닌 한 불안이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다른 정책은 좀 실패해도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안보에 있어서의 실책입니다. 안보에 있어서의 큰 실책. 그리고 제2의 안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의료인데 두 쪽 다 생명을 다루니까 의료 정책의 실패.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게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한 권력자입니다. 감사합니다.